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배부름보다 배움, 안락보다 성장이다. 진정한 배움의 자세는 물질적 안락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동은 민첩하게 하되 말은 신중해야 하며 훌륭한 사람을 찾아가 배워야 합니다. 공자는 먹고 사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진짜 배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다가 자는 습관이 있죠.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쉬어야지 하면서 매일 똑같이 보냅니다. 편안함만 추구하다 보면 성장은 멈춥니다. 30분만 투자해서 관심 있던 책을 읽거나 배우고 싶던 것을 시작하면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 공자가 제자 중공에게 모든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공경과 배려는 원수도 친구로 만들고 무례함은 친구도 원수로 만듭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어디서든 환영받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데 뛰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 열림 버튼을 누르지 말지 고민되는 순간이 있죠. 내가 급하게 뛰어가는데 문이 딱 닫히면 짜증나잖아요. 그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에겐 하루를 바꾸는 따뜻함이 됩니다. 1년이면 변화가 보이고 3년이면 완성된다. 공자가 자신의 정치 철학에 확신을 보인 말입니다. 올바른 원칙으로 일하면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1년이면 방향이 잡히고 3년이면 큰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든 공부든 취미든 한 달이면 몸에 배기 시작하고 1년이면 삶이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중요한 건 첫걸음과 꾸준함입니다. 할 말은 또박또박, 예의는 끝까지. 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명확성과 존중을 동시에 지키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일을 다룰 때는 애매하게 얼버무리지 않고 분명히 말하되 상대를 무시하거나 거칠게 대하지 않는 균형입니다. 공자는 종묘와 조정 같은 엄숙한 곳에서 사안을 또박또박 밝히되 공경하는 태도는 잃지 않았습니다. 회사 회의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면서도 상대를 존중하는 말투를 쓰거나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되 품위를 지키는 순간이 있죠. 당당함과 예의는 대립하지 않습니다. 어진 사람은 말을 아낀다. 이를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진정으로 어진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신중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도 힘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마우라는 제자가 인에 대해 물었을 때 공자는 이렇게 답하며 말의 무게를 강조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단톡방에 뭔가 쓰려다가 손가락을 멈춘 적 있죠. 이거 보내면 후회하겠는데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 나간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으니 그 순간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어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질투도 탐욕도 없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 말은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과도하게 무언가를 탐하지 않으면 어디에서든 떳떳하고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려면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공자는 제자 자로를 칭찬하며 시경의 구절을 인용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로처럼 욕심 없이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서든 인정받습니다.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속상해지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그럴 때 비교를 멈추고 각자의 속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을 때 오히려 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군자는 옳음을 먼저 생각하고 소인은 이익을 먼저 계산한다. 이 가르침은 선택의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손해와 이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익보다 의리를 앞세우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긴 줄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면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아무도 안 보는데 한 번쯤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이 선택이 사람을 나눕니다. 강요 말고 매력으로 끌어당겨라. 이 말씀은 진정한 영향력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들이는 건 반발만 살 뿐이고 진심과 배려로 자연스럽게 마음을 얻는 게 오래갑니다. 공자가 제자 염유에게 무력이 아닌 덕으로 사람을 감화시키라고 한 말입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이 인사를 안 한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먼저 웃으며 다가가면 자연스럽게 친해지죠. 강요가 아닌 매력으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자연스러운 순간에 있다. 제자들이 각자 포부를 말할 때 증점이 봄날 강가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자 공자가 나는 점의 생각에 공감한다. 고 한 말입니다. 거창한 성취보다 소박한 일상의 기쁨이 진정한 가치임을 뜻합니다. 주말에 뭐 특별한 거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 쬐는 순간이 있죠. SNS에 올릴 건 없지만 그 순간이 제일 편안합니다. 사람마다 빛나는 재능이 다르다. 공자가 제자들을 회상하며 한 말입니다. 덕행, 언변, 정치, 문학 등 각자 뛰어난 분야가 달랐지만 모두 소중한 인재였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각자의 강점을 발견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시험 성적으로만 줄 세우는 순간이 있죠. 수학은 못해도 그림은 천재인 아이, 말은 서툴러도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 공부는 안 했어도 사람을 잘 챙기는 친구를 쓸모없다고 단정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미신보다 현실에 집중한다. 번지가 지혜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불확실한 것에 매달리기보다 확실한 현실의 의로운 일에 힘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맹신하지 말고 사람 사이의 도리와 현실적인 노력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로또 당첨만 기다리며 이번엔 될 거야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작은 저축이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확실하죠. 불확실한 행운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확실한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늘 신경 쓰되 실행은 진심으로. 공자가 정치의 핵심을 짚어준 말입니다. 평소엔 항상 마음에 두되 게을러지지 말고 막상 실행할 때는 온 정성을 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준비와 실행 모두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공자가 정치를 논하며 한 말로 통치자의 자세를 강조한 것입니다. 건강검진 날짜를 잡아놓고 평소엔 건강 챙겨야지 다짐하다가 정작 당일엔 귀찮은데 내년에 하지 뭐 하며 취소하는 순간 있죠. 평소 신경은 쓰되 정작 실행할 때 진심을 다하는 게 진짜 책임입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뭐하나 전체가 조화를 이뤄야지. 완전한 인간은 한 영역의 뛰어남이 아니라 여러 덕목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지혜만 있어도 용기만 있어도 재주만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와 음악 같은 교양으로 다듬어질 때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자로가 완성된 인간의 조건을 묻자 공자는 여러 역사 속 인물들의 장점을 예로 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즘 자기계발이라며 한 가지 기술만 파고드는 분들 많죠.
영어 공부, 자격증, 투자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다니는 경험들이 함께 있어야 진짜 성장입니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은 삶, 그게 완성입니다.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한다. 배움과 실천은 따로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일에 적용하며 성장하는 선순환이 진짜 발전입니다. 이는 공자의 제자 자아가 한 말로 이론과 실무의 균형을 강조한 가르침입니다. 회사에서 바쁘다고 공부는 나중에 미루거나 자격증만 따다가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지 않으셨나요?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할 때 비로소 진짜 실력이 됩니다. 진심 어린 충고, 안 들으면 그만둬라. 진정한 조언은 상대를 위한 것이지 내 만족을 위한 게 아닙니다. 상대가 계속 거부한다면 그건 내 조언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선택이며 더 이상 말하는 건 관계만 해칩니다. 자공이 친구 사귀는 법을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변입니다. 친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보면 내가 한 번만 더 말하면 싶어서 계속 충고하게 되죠. 하지만 서너 번 진심으로 말했는데도 안 들으면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더 말하면 잔소리꾼 되고 관계만 틀어집니다. 좋아하는 일에 빠지면 시간도 나이도 있는다. 진정한 행복은 완전히 몰입할 때 찾아옵니다. 좋아하는 일에 빠져들면 배고픔도, 걱정도, 심지어 늙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합니다. 여공이 공자의 인품을 물었을 때 한 대답으로 공자 자신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취미 활동을 하다가 벌써 이 시간이야? 놀라는 순간이 있죠. 독서, 게임, 운동,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몰입의 순간이야말로 진짜 삶을 사는 거라고 이명원은 말합니다. 편안함만 찾으면 성장이 멈춘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개인적 안락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안정과 편안함에만 집착하면 진정한 성장과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매일 같은 길로 출퇴근하고 같은 메뉴만 먹다가 문득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새로운 도전은 불편하지만 편안함에 안주하면 성장도 멈춥니다. 타고난 건 비슷한데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반복되는 습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성품과 능력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은 교육과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5분씩 독서하는 습관이 있다면 처음엔 별 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3개월 후엔 책 한 권을 읽게 되고 1년 후엔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운동도, 저축도, 친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매일 반복하면 나중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나이만 먹고 이룬 게 없으면 끝이다. 이는 젊은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강조한 후의 경고입니다. 40대, 50대가 되어도 아무 성취가 없다면 더 이상 발전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뜻입니다. 나이는 계속 먹는데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미루기만 했던 일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건강검진도, 배우고 싶던 것도, 시작하려던 사업도 내년에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만 흘러갑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예에 바르면 모두가 가족이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신중하게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면 낯선 사람도 가까워집니다. 자아가 형제 없음을 슬퍼하는 제자 사마오를 위로하며 한 말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문 열어주는 작은 배려를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사람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예의가 진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낼 겁니다. 나이 먹어도 미움받으면 끝이다. 사람의 인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갈등만 빚는다면 더 이상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들과 계속 부딪힌다면 남 탓보다 내 태도를 먼저 돌아볼 때입니다. 가족과 매번 같은 이유로 싸우거나 직장에서 늘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친구들과 오래 못 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신뢰를 버리는 것이다. 확인하지 않은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면 자신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되찾기 어렵고 잘못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공자는 검증 없이 소문을 전파하는 행위를 덕을 버리는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돌아올 때가 있죠. 이거 진짜래 하면서 바로 공유 버튼을 누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2분만 투자해서 검색해보면 가짜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퍼뜨린 잘못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고 그 뒤로 내 마른 신뢰를 잃을 겁니다. 양심에 죄 지으면 빌 곳도 없다.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하면 누구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권력자에게 아첨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 말로 양심을 따르라고 가르쳤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상사 눈치 봐서 따를까, 거절할까 고민하게 되죠. 그 순간 양심을 선택하면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정하게 모두와 어울리되 파벌은 만들지 마라. 진정한 인격자는 원칙과 공정함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특정인만 편들거나 무리를 지어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공자가 공적 태도와 사적 이익의 차이를 말한 것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한 사람 편만 들 때 나도 같이 편들어야 하나 고민되는 순간 있죠. 하지만 진짜 어울림은 누구 편도 들지 않으면서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는 겁니다. 회식 때도 익숙한 사람들하고만 붙어 다니지 말고 멀리 앉은 동료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공자가 제자 증자에게 한 말로 복잡해 보이는 가르침이 실은 하나의 원리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증자는 이를 춤과 서로 풀이했는데 자신에게 진실하고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헤아리는 것입니다. 일관된 원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내가 옳아 하며 밀어붙이다가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이 있죠. 그럴 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떨까 하고 상대 처지에서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풀릴 겁니다. 말은 신중하게, 행동은 빠르게. 이는 공자가 가장 중시한 실천의 가치를 담은 말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증명합니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제자들에게 말보다 행동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 청소해야지 하고 몇 주째 말만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말로는 매일 하는데 방은 그대로죠. 5분만 실제로 움직이면 끝날 일입니다. 다이어트 시작해야지 선언하기보다 지금 당장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진짜 시작입니다. 죽음 앞의 말엔 진심이 담긴다. 이는 증자가 임종을 앞두고 제자 맹경자에게 한 말입니다. 새가 죽을 때 우는 소리가 슬프듯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평소의 허식을 벗고 본심을 드러내 진실한 말을 하게 됩니다. 증자는 이 순간 군자의 도에 대해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평소엔 쑥스러워서 못하던 진심 어린 말을 이별이나 위기 앞에서야 하게 되죠. 연로한 부모님의 조언이나 은퇴하는 상사의 충고에 평생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말들을 소중히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일의 의미를 찾으면 돈은 따라온다. 진정한 전문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흉년에는 굶을 수 있지만 학문과 덕을 쌓으면 자연히 대우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려고 다녀 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과 이 분야 전문가가 되자 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5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죠. 돈만 쫓으면 지치지만 의미를 찾으면 돈도 실력도 따라옵니다. 세속적 성공보다 내 신념을 선택한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삶이 더 의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자가 이상적인 은자의 삶을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속세의 명예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며 옳은 일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연봉이 높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그 회사의 업무 방식이나 가치관이 내 신념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주변에서는 좋은 기회인데 왜 거절해? 라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갑니다. 남들 눈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이 결국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감동을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고 삶에 녹인다.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는 3단계 성장 과정입니다. 시를 통해 감정이 움직이고 예를 통해 올바른 행동을 배우며 음악을 통해 내면의 조화를 이룹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해 몸으로 실천되고 결국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눈물만 흘리고 끝내지 않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생각하며 작은 행동을 시작하고 그게 반복되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책 한 권의 감동이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는 순간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자리일수록 몸가짐을 낮춘다. 공자가 궁궐문을 지날 때 보인 겸손한 모습을 기록한 구절입니다. 높은 사람을 대하는 자리에서는 몸가짐을 낮추어 공경을 표현하는 것이 예의라는 뜻입니다. 병원 진료실에 들어갈 때, 관공서 민원실에 들어갈 때, 처음 가는 모임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 보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의 자세와 표정이 상대방에게 첫인상을 만듭니다. 바른 자세로 정중히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존중의 마음이 전해지죠. 먹고 자기만 하면 삶이 무너진다. 공자가 경고한 것은 무기력한 일상의 위험성입니다. 하루 종일 배만 채우고 머리는 쓰지 않으면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습니다. 차라리 바둑이나 장기라도 두며 정신을 쓰는 게 낫다는 것이죠.
주말마다 침대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고 영상만 보다가 일요일 밤이 되면 또 아무것도 안 했네 하며 허무해지는 순간 있죠. 몸을 움직이든 책 한 권을 읽든 뭐라도 해보면 훨씬 만족스러울 겁니다. 조용히 듣고 실천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다. 공자는 제자 아내를 평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하루 종일 가르침을 들으면서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아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물러난 뒤 그의 행동을 보니 배운 것을 모두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회의에서 질문만 많고 실행은 안 하는 사람 있죠? 반대로 조용히 듣고 나서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겁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배움입니다. 좋은 자질도 배움 없이는 독이 된다. 공자가 제자 자로에게 경고한 말입니다. 인자함, 지혜, 신용, 정직함, 용기, 강직함은 훌륭한 덕목이지만 학문으로 다듬지 않으면 각각 어리석음, 방탕함, 해침, 가혹함, 난폭함, 무모함으로 변질됩니다. SNS에서 부당한 상황을 보고 정의감에 불타 댓글을 달기 직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내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순간이 있죠. 열정도 배움으로 다듬어야 빛납니다. 부모가 3년 키운 은혜를 잊지 마라. 제아에게 3년상의 근거를 밝힌 말입니다. 부모가 3년간 돌본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장례를 간소히 치르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억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부모님 전화가 왔는데 또 뭐야 하며 귀찮아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어릴 때 우리를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는지 생각해보면 몇 분 통화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먼저다. 자공이 정치의 요체를 묻자 공자는 군량, 군비, 민신 중에서 버려야 한다면 군비를 먼저, 그 다음 군량을 버려도 신뢰만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어떤 관계도 조직도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래처와 계약할 때 당장 이익을 챙길 수 있지만 신의를 저버리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는 순간이 있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믿음을 먼저 생각하면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급할 때도 사람다움을 잃지 않는다. 군자는 밥 한 끼 먹는 짧은 순간에도, 급하게 서두를 때도, 위급한 상황에서도 인을 잃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는 순간에도 사람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인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일관성이 곧 군자의 조건입니다. 공자는 논어 2인편에서 이 말을 통해 군자의 기본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종식지간은 밥 한 끼 먹는 짧은 시간을, 조차는 급박한 순간을, 전패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 지르기 직전의 그 순간,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욕설을 치려는 바로 그 찰나가 있죠.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순간이 바로 내 평소 모습을 드러내는 때입니다. 급할수록 한 박자 쉬어가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수준에 맞춰 가르쳐야 한다. 공자의 맞춤형 교육 철학을 담은 말입니다. 사람마다 이해 능력과 배경 지식이 다르므로 상대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가르치면 혼란만 가중됩니다. 단계를 무시한 교육은 배우는 이에게도 가르치는 이에게도 좌절감만 안겨줍니다. 초등학생 자녀에게 미적분을 설명하려 하거나 컴퓨터를 처음 접하는 부모님께 전문 용어로 설명하다가 서로 답답해하는 경험 있으시죠?
상대가 어디까지 이해하는지 파악하고 그 수준에서 시작해야 진짜 소통이 됩니다. 작은 일에 큰 칼 쓰지 마라. 공자는 일의 크기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불필요하게 큰 수단을 동원하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됩니다. 효율적인 삶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구와 방법을 선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공자가 제자 자유에게 작은 고을의 정치를 맡겼을 때 이런 작은 일에 내 큰 재능을 쓸 필요 없다 며 격려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간단한 메모 하나 작성하는데 포토샵을 켜고 있지 않으신가요? 메모장이면 충분한데 말이죠. 짧은 문서 만드는데 복잡한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려고 몇 시간씩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간단한 도구를 선택하면 그 시간에 일을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원칙 있는 사람은 섬기기 쉽지만 비위 맞추긴 어렵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함께 일하기 편합니다. 원칙이 명확하고 공정하니까요. 하지만 아첨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공자가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윗사람에게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옆 동료는 술자리 분위기 맞추기로 더 빨리 승진하는 걸 보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진짜 인정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비었다. 공자가 가장 이해할 수 없어 했던 유형의 사람입니다. 적극적인 척하지만 정직하지 않고 순진한 척하지만 신중하지 않으며 성실한 척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사람들은 신뢰를 쌓을 수 없기에 함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별 5개 리뷰를 쓰면서 실제로는 제품을 안 써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SNS에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인증샷을 올리면서 정작 약속은 매번 어기고 있진 않나요? 진지한 표정으로 꼭 하겠습니다 하고선 결국 안 하는 모습,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양보다 공정함이 먼저다. 분배의 핵심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공정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적게 받는 것보다 불공정하게 받는 것에 더 분노합니다. 가난 자체보다 그 가난이 불공정한 구조에서 비롯되었을 때 불안해지죠. 공자는 제자 염유에게 통치원칙을 가르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당시 노나라는 빈부격차와 불공정한 분배로 백성들의 불만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식당에서 친구들과 더치페이 할 때 누가 얼마나 먹었는지보다 공평하게 나눴나가 더 중요하죠. 한 명이 훨씬 많이 먹었는데 똑같이 낼 때 기분 나쁜 건 금액 때문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태도가 곧 나다.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몸가짐, 표정, 말투는 억지로 꾸며낼 수 없는 진실입니다. 이는 증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 맹경자에게 전한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세를 바로 세우고 표정을 정리하고 말투를 다듬게 되는 순간이 있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의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소의 태도입니다. 겸손하고 너그럽고 신에 있으면 사람이 따른다. 자장에게 인의 실천법을 가르친 말입니다. 5가지 태도 공손함, 너그러움, 신의, 민첩함, 은혜로움과 각각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리더만의 덕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기본 자세입니다. 동호회나 모임에서 처음 나갔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겸손하게 듣고 실수를 너그럽게 보고 약속을 지키고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작은 것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옆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신뢰가 쌓일 겁니다. 옛날엔 나를 위해 배웠고 지금은 남 보려고 배운다. 공자시대에도 이미 학문의 목적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내 안을 채우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점점 타인의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때가 있죠. 이 분야가 정말 배우고 싶어서 인지,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려고 인지 스스로 물어볼 순간이 옵니다. 전자라면 떨어져도 다시 도전하지만 후자라면 합격해도 공허할 겁니다. 환경 탓 말고 작은 것부터 배워라.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운명을 탓하거나 남 탓하지 않고 일상의 작은 경험에서 배워 높은 깨달음에 이르는 자세를 강조한 말입니다. 외부 환경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부터 개선하면 결국 큰 성장에 이릅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꾸준히 배우는 자세를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시험을 망쳤을 때 문제가 이상했어 하며 외부만 탓하다 보면 정작 내가 부족한 부분은 못 채우게 됩니다. 대신 이번에 뭘 놓쳤지 하고 차근차근 점검하면 다음엔 더 잘할 겁니다. 길이 다르면 함께 가지 않는다. 공자가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할 때 한 가르침입니다. 근본적인 가치관과 인생의 목표가 서로 다르면 억지로 함께 가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되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관계입니다. 온라인에서 끊임없이 논쟁하는 사람을 보면 지치죠.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르구나 싶으면 설득하려 애쓰지 말고 각자의 길을 인정하는 게 서로에게 낫습니다. 높은 이상 말하면서 옷과 밥 따지면 대화 안 통한다. 높은 이상을 품었다면 물질적 조건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거칠애에 집착하면 본질을 잃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진정한 학문의 자세를 가르칠 때 한 말입니다. 자기 개발이 중요해 하면서 명품 옷과 맛집 투어에만 집착하는 순간 있죠. SNS에 멋진 사진 올리는 데만 신경 쓰고 정작 실력은 안 쌓는 겁니다. 가난이 나를 다재다능하게 만들었다. 진짜 실력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에서 나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이것저것 해보며 쌓은 경험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공자는 어린 시절 가난에서 생계를 위해 온갖 자비를 했고 그 경험들이 모여 박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전전하며 편의점도 해보고 배달도 해보고 설거지도 해봤다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손님 응대, 시간 관리, 체력 단련, 위기 대처 능력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나중에 어떤 일을 하든 이런 거 해봤는데 라며 자신 있게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공손하고 너그럽고 신에 있고 민첩하고 은혜로워라. 공자는 이 5가지 덕목을 함께 실천할 때 진정한 인격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공손함은 존중을 낳고 너그러움은 포용을 만들며 신의는 신뢰를 쌓고 민첩함은 기회를 잡게 하며 은혜로움은 협력을 이끕니다. 이것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작용할 때 시너지를 만듭니다. 제자자장이 어떻게 하면 인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답한 가르침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하고 약속한 건 꼭 지키고 부탁받은 일은 빠르게 처리하고 먼저 도움을 제안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겁니다.